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기대감이 컸었던 2차 전지 섹터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 증시는 한 해 동안 반도체 부진 속에서 2차 전지의 약진으로 증시의 상승세를 만들었다고 보고 그 가운데에서도 소재주들이 특히나 좋은 성과를 보여줬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23년 전기차 시장 전망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바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3년에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고 22년과 마찬가지로 각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는 올해 950만 대 수준에서 내년도 1200만 대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는 25%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는 몇 안 되는 규모가 큰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은 20% 중반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최근에 IRA 법안 발의 이후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국 시장은 23년도에 약 40% 가까운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럽도 20% 이상의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 각 국가별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와 사용을 제한하는 액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비 규제를 강화해서 이제는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나 IRA 법안 안에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에 예상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꽤 크기 때문에 대당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전기차로 갈아타는 것이 자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IRA 법안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포스코 케미칼 영상에서 상세하게 다룬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는 시장이 앞으로 이러한 성장 속도를 얼마나 더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주요 플레이어들이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국내의 주요 소재 업체들이 얼마나 경쟁이 있는지, 높은 MS를 지켜낼 수 있을지를 앞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2023년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의 방향을 결정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SUV와 픽업 트럭을 출시하면서 배터리 수요가 공격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와는 다르게 미국의 경우에는 SUV와 트럭의 비중이 전체 차량 판매량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터리의 용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는 승용차 대비 1.5배에서 3배 수준의 용량에 달합니다. 중국의 용량이 낮은 전기차 모델이 용량이 40kW 수준이고, 픽업 트럭이 평균적으로는 120kW대의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몇몇 모델은 200kW까지도 고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픽업 트럭 한 대 팔리는 게 일반 소형차 배터리량의 5배 많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2차 전지 관련 영상들에서 언급을 드렸던 미국 시장 고속 성장의 핵심은 전기차 침투율이 한 자릿수라는 점입니다.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 친환경 정책을 글로벌리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 중에 기껏해봐야 6%에서 7%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너무 전기차가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할 테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밀어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2030년이면 적어도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가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부터 약 5년간은 가파른 볼륨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도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면 EU가 제시한 CO2 배출 감축 변경안은 기존보다 훨씬 빨리 제로 탄소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존의 65%까지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를 하고 있고, 2035년에는 제로 탄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써 일부 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 차를 중단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포드에서는 2030년부터 유럽에서는 전기차만 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상컨대 2026년 5년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5년 이상 차를 타겠다고 생각을 하고 신차를 구입을 한다면
내연기관차를 사서 타지 않을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경우 전기차 침투율이 올해 기준으로는 21%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5%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이 50%를 목표하는 2030년까지, 유럽의 경우에는 70%까지 침투율을 목표로 전기차 시장의 볼륨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셀메이커들은 이미 각사들이 양산하는 배터리를 사용해주기로 커미션을 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많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GM, 현대차, 스텔란티스, 혼다 등에 공급을 하고, SK온의 경우에는 포드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최근에 북미에서 SK온을 통해서 배터리를 공급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뿐만 아니라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밖에도 LG 에너지로부터 공급받는 GM도 삼성 SDI의 배터리 물량을 나눠서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권이 주요 판매 지역인 브랜드들은 거의 한국 배터리를 공급을 받아서 전기차를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K 배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이미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업체들과 빨리 JV 또는 MOU를 체결하지 않으면 향후에 전기차 수요에 필요한 배터리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이는 당연한 수순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는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위 6개 기업들의 출하량을 기준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계산을 해본 자료입니다. 보시면 25년부터 기본 베이스대로 계산을 하더라도 배터리는 공급 부족이라고 배터리가 모자라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중국의 CATL과 BRD를 합쳐서 계산된 데이터고, 단기간 내로는 미국에서 가장 공급 부족이 강하게 나타날 테니까 실질적으로는 북미 시장에서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JV를 통해서 완성차 업체들과 더 많이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가진 국내 3사가 수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방 산업의 고속 성장을 예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양극재 주요 플레이어인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의 상황을 살펴보고, 내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실적을 거둘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최근에 세계 양극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보면 올해 10월부터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 상승폭이 다른 업체들 대비는 좋았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게다가 멀티플을 보더라도 LNF, 에코프로 BM이 퍼가 20배 언저리를 받는 데 비해서 포스코 케미칼의 퍼는 23년 실적 추정치를 기준으로 40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업스트림의 영역, 그러니까 양극재가 들어가는 원재료 조달의 역량, 그리고 북미에 거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IRA 수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 높게 줘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포스코 케미칼은 북미권 내에서 셀메이커 업체들에게 양극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GM과 합작해서 착공에 들어갔고, 실제로 2024년부터 양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 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 리튬 염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스트림 영역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IRA 법안 발의 이후에 가장 리스크 요인이 적은 업체로 거론이 되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도 포드와 SK온이 합작하는 공장에 양극재를 1조 규모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LNF만 현재 미국에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출을 검토했다가 정부의 기술 유출 우려로 반려를 당하면서 상황이 미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런 불확실성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LNF는 이미 테슬라양으로 대량으로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 만큼 북미의 생산 기지에 지분율을 50% 보유하는 방식 등으로 정부의 제재를 극복하고 진출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차원에서도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LNF의 미국 진출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고, 양극재 업체들의 전반적인 주가 레벨 상승이 내년부터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유의미하게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국내 양극재 업체들 LG화학, 포스코케미칼, LNF,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공급률을
계산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6년까지는 거의 공급 과잉이 나타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마저도 양극재 업체들이 100% 출하량을 확보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이 된 수치이기 때문에 출하율이 아직까지는 100%가 가까이 나오기도 어려울 테니까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는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으로 시클리컬 산업이라서 주요 플레이어들의 공급 규모를 조절해가는 과정과 주요 산업군에서 수요가 얼마나 크게 나타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호황기와 불황기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수요가 약한 지금과 같은 반도체 시장에서는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공급을 줄여가면서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재고를 털고, 그러다가 수요가 다시 크게 나타나는 시점이 오면 판가가 올라가면서 실적도 확 늘어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사이클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수요일 겁니다. 그런 구조를 2차 전지에 대입을 한번 해본다면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에서는 수요가 줄어들 만한 상황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공급 과잉을 우려하기에도 후발 업체들의 비용 부담으로 공격적으로 증설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만큼 내년도 2023년에도 2차 전지 쪽은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꽤나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최근 2주 정도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탑티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탑티어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조금 더 뒤에 있는 삼성 SDI의 외국인 매매 동향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들은 최근 외국인들 포지션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글로벌 스마트머니들이 한국 증시를 기계적으로 살 때 가장 인덱스 추동 자금을 많이 받는 곳이 반도체 쪽입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을 보시면 최근 2주 정도 꾸준히 외국인들이 매수 가담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도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은 순매수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배터리 체인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섹터 전반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성장이 너무나도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해서 관련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포트폴리오에 적절하게 보유하고 계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계속 배터리 섹터 내 새로운 기업들의 발굴을 또 해내고 지속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실적 때마다 업데이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